네, 며칠째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비 피해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날씨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비 피해 상황을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 그리고 충청도 지역, 그리고 이제 일부 호남과 서울 각지에서인데 특히 이쪽 지역에 이 비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를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정체 전선의 경계면에 딱 놓인 지역이거든요. 예. 저 전선이라고 하는 게 남쪽에 따뜻한 공기 덩어리와 북쪽의 찬 공기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면인데 예. 우리가 기상위성으로 보면 그 지역으로 계속 그 구름들이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게 정체 전선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예. 그 면이 남북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거의 그 공기 덩어리가 못 박혀 있듯이 그냥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연속 한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현상이 예. 반복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예. 이 정도 강수량이면 1년 내릴 양의 많은 곳은 반절이 그냥 2, 3일에 내려버렸거든요. 네. 예. 군산에서는 하루에 내린 일 강수량 기록을 깨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처리하는 양보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양이 많으면 네. 넘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형적인 그 정체 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전형적인 장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경북 지역에서만 이제 사망자가 12명, 지금 네. 실종자가 네, 10명, 네. 이제 피해는 계속 네, 이제 집계가 지금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대부분 어떤 도심 지역보다는 네, 네. 이쪽 좀 뭐랄까 산이 네. 가까운 산 네. 밑에 있는 네. 집들이 네. 산사태 피해로 인해서 네. 매몰되는 네. 사고가 그렇죠. 있다라고 있는데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비가 내리면 산 주변에 산기슭에 있는 그런 집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 하루에 141.5mm 강남이 내려서 그랬잖아요. 강남이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심지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지난 13일 정책에서 처음 올라왔을 때 한 서울에 200mm 정도 내렸거든요. 예. 그때도 역시 우리 서울도 침수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네. 지금 내리는 어제부터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내리는 지역이 주로 그 농촌 지역에서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농경지 침수 또 하천 범람 이런 피해가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뭐 전형적인 그런 어떤 천재죠. 하늘에서 많은 비가 하루에 2, 3일에 예. 500mm, 600mm가 왔기 때문에 뭐 저런 피해가 우려가 됐었는데 역시 어김없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뭐 집중호우, 많은 비가 내린다 이런 표현들이 네. 등장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극한호우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는 네. 들어보지 못한 표현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른 네, 건지 그렇습니다. 저 뭐 기상청 출신이지만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설명 좀- 예. 네. 작년 그 서울에 비 피해 이후 기상청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전에는 비 많이 온다고 기상청이 행정안전부에다 알려줘요. 그럼 행정안전부가 재난물자를 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시간이 한 뭐 또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기상청이 그런 한 시간에 50mm 이상 그리고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3시간에 90mm 이상의 비가 예상이 되는 지역에서 수신되는 휴대폰에 예. 문자를 뿌리겠다 이거거든요. 네. 한 약 20분 전에 문자를 뿌려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호우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비라는 그 강조 용어가 있는데 네. 극한 호우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용어인데 그래서 뭐 많은 비가 예상이 되면 기상청이 직접 국민에게 문자를 서비스하는 그런 걸 올해 6월 15일부터 네.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어 표현이 좀 달라진 거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내릴 비가 거의 하루에 몰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강한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집중적인 호우가 좀 많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가 한 1200에서 1400mm 정도 비가 내리거든요. 네. 그런데 한 지금 600mm, 700mm는 1년 내릴 거에 반절이 내렸거든요. 하루에 내린 양 기록이 2002년 태풍 루사 때 강릉에서 870.5mm가 내렸는데 네. 올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뭐 한 5, 600mm가 하루 또는 이틀에 내려버리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분명히 많은 거기 때문에 예. 이런 피해가 발생을 뭐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뭐 기상청이라든지 행안부가 이 갑작스런 이런
극한 네. 이런 폭우 속의 어떤 대응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꾼다고 했는데 네. 지금 경상북도에서만 경북 소방청이 밝힌 거로만 보면 사망이 10명에 네. 실종이 12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 사망 7명으로 집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전 11시 네. 기준이죠. 이런 시스템을 왜 안 고치는 거예요? 문자만 열심히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그런 예. 어떤 아마 통계 기준 뭐 이런 걸 명확히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그 어떤 피해 현황이냐에 따라서 아마 그게 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장마가 그러니까 올 여름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시스템에 의해서 비가 지금 많이 왔거든요. 예. 한 시스템 상에서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13일 날 우리나라에 올라온 이후 그 비에 의한 피해인지 뭐 그런 게 좀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주말이라 그런지 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국의 비 피해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네, 않는지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네. 네. 좀 뭔가 나중에 저희들이 원인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만큼 또 비 피해가 없도록 예방을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재난방재 전문가 연결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교수님, 그 우석대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죠? 전북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비 엄청 오지 않아요? 네, 전북에도 비가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칠 듯 싶으면 다시 또 비가 오고 해서 예. 사실 물폭탄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교수님도 생전에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온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한 3년 전인가 그때도 아마 비가 아주 많이 왔는데 예. 아마 그때를 그때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군산에서 이 범람으로 인해서 이재민이 다수 발생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전북 지역에서도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많은 사상자도 발생되고 있고요. 또 예. 고립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경북 예천 지역을 비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이 산사태로 인해서 집이 매몰이 됐고 그래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다수가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접근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로가 끊겨가지고 차로 접근이 어려울 정도인 상황이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산 밑에 산기슭에 있는 민가들은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피 요령, 어떤 요령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일단 지반이 약해지다 보니까 산사태 우려가 상당히 심해져서 평상시에 그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그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예. 스마트 산림재 앱이란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그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긴급 대피할 때는 그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가장 가까운 쪽 그러면서 높은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습니다. 거꾸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군요. 높은 지대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직 방향. 수직 옆으로. 방향으로. 예, 수평 방향. 옆으로 가야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 예, 예. 예. 네. 만약에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자동차 안에 있다, 차량 운행 중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차 밖으로 지금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빨리 다른 곳으로 운행을 해서 피하는 게 좋은가요? 네, 작년인가 어떤 영상에서 그 썬루프 위에서 올라간 그 사람을 본 것을 아마 네. 그런 영상 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썬루프가 있다면 일단 썬루프를 열고 탈출하는 방법이 좋겠고요. 예. 일단 차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 내부보다 차 외부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문이 네.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 이때는 어깨로 힘을 가해가지고 살짝 문을 열고 자동차에 물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요. 예. 차 내외부의 수위가 동일해지면 그때 문을 열면 문이 쉽게 잘 열립니다. 네. 이때 문을 열고 대피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네, 차가 완전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고 네. 배선이 합선되어서 차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경우에 지하가 막 잠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차량을 가져오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에도 이런 경우로 또 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하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 차도에는 그 들이닥치는 물은 일반적으로 아주 급물살입니다. 그리고 네. 몇 분 안 돼서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차도에 물이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요.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를 옮기려고 하는 행동은 절대로 금해야 되고요. 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지하주차장보다는 지상에 주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곳곳에 하천 범람과 심지어 댐도 원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히 대피를 좀 해야 되나요? 네, 일단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예. 또한 그 하천이나 강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물 같이- 찼는지 또 확인하러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행동은 절대로 금해야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내일도 비가 옵니다. 지금 자신의 집의 축대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이런 걸 조금 확인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나갔다가는 안 되고요. 뭔가 요령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간단한 집 주위에 혹시 그 담장이라든가 이런 노후 담장 이런 예. 것들이 그 넘어질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일단 담장 같은 것은 금이 가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예. 또한 지면이 또한 그 아래로 내려가 있다면 또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고 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참고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공화성 우성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지역, 많은 곳, 많이 내리는 곳은 한 400mm 정도까지 올 거다 이런 예보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네, 그 지난 6월 25일 장마가 시작됐고 오늘이 21일째입니다. 네. 지난 그 아까 말한 2020년도 그 장마가 54일로 굉장히 길고 예. 구례에서 소가 떠내려가고 뭐 엄청난 그 비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도 역시 그때 2020년과 같은 형태가 지금 정체 전선이 꽉 머무르면서 내린 곳에 또 내리고 이런 예. 현상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큰 공기 덩어리가 제자리에 그냥 거의 못 박혀 있듯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네. 자 이게 언제 계속 뭐 앞으로 하루 이틀 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내일 정도면 약간 밑으로 빠질 것으로 예. 보이거든요. 네. 저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가 72시간 정도. 그 뒤는 뭐 어떤 경향만 예측할 따름이지. 예. 그래서 3일 이내 범위로 보면 계속해서 저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지금 서울 경기가 약간 지금 소강 상태 들어갔지만 다시 북상을 하면 또 비가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이내에 네. 전국에서 이런 식의 좁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형태는 또 반복해서 나타날 것으로 한 3일간, 보입니다. 사흘간 네, 지역에 그렇습니다. 갔다 네. 중부 지역에 갔다 이 비전선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다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체 전선이 머무르는데 네. 또 상층에는 우리나라 상층 저기압이 놓이면서 이 전선면으로 북쪽의 찬 공기를 와서 이렇게 들이박는 식으로 계속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형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그 상층 저기압, 전리 저기압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런 기상학적인 많은 비가 올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오느냐 그거는 수시로 최근 정보, 기상 정보로 예. 확인해 해보는 수밖에 그런데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최근에는 장마가 끝나더라도 네. 또 비가 많이 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예측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였는데요. 네. 장마 지금 끝날 것을 기다린다고 뭐 비가 오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상청은 오죽하면 장마란 용어를 우리 안 쓰고 싶은 이제 없애자, 이런 뭐 얘기가 하여튼 그런 거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장마가 시작되고 장마 끝 요 기간만 여름에 비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장마 끝나고 나도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가 오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장마란 용어 안 쓰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아마 그래. 비 피해가 많이 났던 시기가 장마 끝나고 그렇습니다. 8월 이후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장마 기간 또 장마 끝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안에서 대기 불안정에 의한 또 태풍에 의한 이 세 가지 원인으로 비가 많이 오거든요. 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장마 지금 어제 오늘 내일 예. 지속되고 있는 이 장마거든요. 그래서 장마 끝났다고 여름철 비 끝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 10월 초까지는 태풍에 의해서건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건 네. 비가 분명히 많이 올 수 있고 지금 일종의 겨울에 여름에 지금 첫 케이스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도 이 정도 피해가 났으니까 앞으로 한 약 2달간 그 마음가짐 만반의 준비를 또는 해야 정부는 정부대로 큰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네. 미처 대비하기도 전에 이제 갑자기 기록적인 네. 폭우로 인해서 네. 비 피해가 발생하지만 네. 이게 며칠째 꾸준히 계속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면은 가면 갈수록 집안도 약화되고 그럼요. 뭐 산기슭도 마찬가지고 하천 이 수량도 마찬가지고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집안이 엄청 약해지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격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거의 전라북도, 이 충청도, 예. 경기 강원 남부가 계속해서 지금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온 양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 왔는데 앞으로 한 300mm 정도가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더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 육안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은 멀쩡해 보여도 네. 저게 언제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축대가 무너질지 모르고 도로가 언제 꺼지고 끊길지 모른다. 늘 위험함이 상존하고 있다. 상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견뎠던 예.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에는 견딜만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그 어떤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그런 어떤 앞으로 2,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예. 네. 바깥 나들이는 최대한 좀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집 곳곳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미리미리 좀 확인도 좀 해야 되고 네. 위험한 곳 하천 주변이라든지 제방 쪽 또 이 산기슭 쪽으로는 절대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난 상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요.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